자, 그럼 여기서 현재 구조 현장에서 봉착한 어려움은 무엇일지, 그리고 실종자 구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무엇인지 전문가 연결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. 네, 이상갑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 화상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. 교수님 들리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예, 안녕하세요. 네, 지금 사고 발생으로부터 9시간 지났고요. 10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조금 전 해경 브리핑도 좀 들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만 지금 현장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? 지금 실종자 12명이 선 내에 가능성은 있지만 2명, 그다음에 해상에 지금 10명 있는데 상당히 조류도 있을 것이고 기온도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아무래도 이제 그 구조 활동을 벌이는데 사고 해역의 날씨가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현재 사고 해역의 북동풍이 이제 초속 4에서 6m로 불고 있고 파고가 2m 이내라고 합니다. 지금 이 상황에서는 구조에 좀 어려움이 있는 조건입니까?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? 지금 해상 상태는 그렇게 크게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예. 보입니다. 예, 파고가 한 1m 정도 되고 하니까 그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. 그럼 수심이 지금 87m라고 하는데요. 수심이 깊을수록 구조 활동에도 좀 어려움이 있지요? 예, 굉장히 수심이 중요한데 지금 87m, 그러니까 80m에서 90m라니까 예. 상당히 깊은 거로 보입니다. 지금 우리 수상 구조대가 지금 아마 수심을 내려가더라도 중간쯤 내려가고 말았다 정도로 수심이 굉장히 좀 영향이 클 거로 보입니다. 좀 상당히 깊은 거로 보입니다. 예,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요. 자, 이런 그 침몰 사고에서 통상 골든 타임으로 보는 구조 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실종자가 12명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 10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 거의 향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골든 타임 괜찮다고 보십니까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혹시 그 선실에 있었던 선원들도 87m라는 아주 수심이 깊은 곳에 있고 만일에 에어포켓이 있다 하더라도 좀 지금 현재 우리 요 어선의 본선의 이 어선의 구조상으로 봐서 그리고 또 이 전복되는 과정이 굉장히 뭐 빠르지 않고 이렇게 천천히 넘어갔다 이럴 때 에어포켓의 가능성도 조금 좀 작게 보일 것 같고요. 또 예. 지금 저체온증으로 지금 현재 수상에 지금 해상에 지금 떠 있는 우리 선원들도 그렇고 상당히 골든 타임이 꼭 정해진 건 아니지만 좀 시간도 많이 경과돼서 상당히 좀 어려운 거로 지금 제 생각은 그렇게 보입니다. 예, 에어포켓이 있을 가능성이 좀 낮고 해수 온도도 낮기 때문에 저체온증 예. 우려도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요. 그렇죠. 지금 예, 사고가 어획물을 운반선으로 옮겨시는 과정에서 전복되면서 이제 발생한 걸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. 129톤급 선박 어선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전복될 우려가 좀 큰 어선이라고 보면 될까요? 어떻게 보세요? 일반적인 작은 소형 어선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어선이고 요 선망 어선 군단을 지금 지휘하는 그 본선이라고 했는데 이 요새 이 어선에 뭐 여러 가지 톤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것이 좀 이렇게 좀 개조 작업도 좀 하고 또 지금 이게 지금 어획물을 2번째 옮기는 과정이고 또 그물망도 있고 하다 보니까 혹시 뭐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보건성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. 예. 자, 이렇게 그 그물을 잡아당길 때 뭐 무게 때문에 선박이 휘청하거나 이렇게 전복될 수 있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겁니까? 어떻게 좀 보십니까? 그물을 인양하거나 뭐 어떻게 그런 그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 어획물이 또 한쪽으로 쏠린다든지 또 예. 지금 선원들도 지금 27명 가운데 25명이 지금 위에 갑판상에 같이 작업을 했으니까 어획물이라든지 또는 그물 같은 것들 한쪽으로 쏠리가 있다든지 이럴 때 쉽게 보온성 같은 것들이 아마 좀 약하지 않았을까 위험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그런데 구체적인 거는 앞으로 그 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더 있어야 구체적인 예.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좀 막연하기는 막연합니다. 그런 식으로 지금 일반적으로 요새 우리 어선들이 물론 뭐 소형 어선들이긴 하지만 전복사가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
특히 어선에서는 작업하는 과정에서 많은 선원들도 많이 지금 갑판성에 전부 다 있고 그렇고 또 어획물도 지금 이동하는 쪽으로 좀 이렇게 쏠리기도 하고 뭐 그런 거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어떻게 관련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. 생각됩니다. 예. 네, 자, 무엇보다 이제 실종자들이 좀 무사히 구조돼야 할 텐데 끝까지 좀 희망을 놓지 않고 구조를 해야 할 텐데요. 무엇보다 예, 예. 이제 상당수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. 이 부분이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예,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는 지금 우리 국내에 뭐 선원 그 어선들뿐만 아니고 그 구명조끼 같은 것들이 작업할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럽게 그렇게 편하지 않는 복장이고 이렇다 보니까 주로 안 하는 게 그게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신경 써서 조금 더 편리하게 언제든지 이렇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앞으로 했으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. 거의 대부분 다 안 했다고 하니까 예. 지금 해상에 있는 우리 선원들은 아마 구명조끼가 없어서 상당히 문제가 클 거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. 네. 자, 지금 수색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해경은 이 선체 자체를 아예 인양을 할지 아니면 수중 수색을 벌일지 이 부분을 좀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선체 인양과 수중 수색 각각 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고 또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? 지금 수중 수색은 그 지금 방송에서도 지금 이야기했지만 한 30m 정도 내려갔다가 지금 더 깊어서 더 내려가지는 못했지만 그 잠수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뭐 어떤 장비들을 이용해서 수중에 내려가서 그 객실에 선실에 있었다고 하는 우리 그 선원들이 혹시 에어포켓의 도움 같은 걸 받아서 있다고 하면 좀 더 그게 해야 되지만 만일에 그 인양을 한다면 인양은 그 잠수하는 것 못지않게 더 많은 시간과 많은 장비들이 동원돼야 되니까 지금은 일단은 뭐 수중 수색을 먼저 해보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더 급선무로 더 빨리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. 이 수색 과정에서 구조대의 안전 역시 중요할 텐데요.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? 일반적으로 수심이 좀 얕을 때는 아까도 이런 우리 방송에도 나왔지만 특히 어선일 경우에는 그물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서 그물에 우리 구조 대원들이 뭐 묶인다든지 해가지고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. 그런 거는 우리 구조 대원들이 잘 뭐 조심해서 하겠지만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이 사고 선박은 수심이 상당히 깊기 때문에 그 잠수 대원들이 우리 이 사고 난 이 선박 금송호에 지금 내려가는 그 자체도 상당히 그 수심이 깊어서 상당히 그 문제가 클 걸로 보이는데 많이 그 부분은 좀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이상갑 한국해양대학교 해양시스템공학부 명예교수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해서 좀 짚어봤습니다. 교수님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